바둑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 담당 털랑자입니다. 오늘은 이 옆에 있는 이 정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옛날부터 쓰이던 정석이죠. 하지만 이제 인공이 등장하면서 프로 레벨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날일자 걸칠 때 흙이 받아주고요. 이렇게 2선 미끄러지는 건데 이때 이제 흙이 3-3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돼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00 0.20 손해라고 돼 있죠. 처음에 바둑 시작할 때 100이 0.20 유리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한번 두고 나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5대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프로 레벨에서는 그런 손해조차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안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명에서 흙 5로 받아주면은 0.20밖에 손해를 안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흙 5로 안 받아주면은 100이 손해를 더 본다는 얘기겠죠.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면도 2, 안 받으면 흙이 이득 0.6집이라고 돼 있죠. 3-3으로 받지 않고 손 빼는 것이, 이렇게 손 빼는 것이 흙의 최선입니다. 흙은 위에 보시면은 흙은 3-3과 7을 맛보기로 여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100이 이런 곳을 두면은 이쪽으로 지키고요. 이쪽을 두면은 이렇게 둬서, 어떻게 볼 때 이렇게 두는 게 이 날일자 끝내기도 방지하고 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이 흙을 안정시키는 수지만 이렇게 좁은 곳을 두고 있고 100이 지금 현재 더 넓은 변을 차지하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약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안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시고요. 요즘 인공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또 100이 이렇게 바로 날일자를 미끄러져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밀리면 너무 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들 바로 많이 막으시는데요. 그럼 이제 올라올 때 또 늘거나 막으시거나 하시는데 이런 거 다 안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2선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손을 빼보세요. 손을 뺐을 때 상대방이 밀고 들어온다. 여기 원래 넉집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대방이 두 수를 들여서 나의 넉집을 깨러 온 거예요. 정말 작은 수죠.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물론 이 늘거나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손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젖히잖아요. 그럼 또 손을 뺄 수 있어요. 또 손을 뺐을 때 7번 한 점까지 공격받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벌릴 수도 있을 거고, 뭐 반대편에 상대편 돌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붙인다거나 걸친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또 손을 뺄 수 있다면 자그마치 4번이나 손을 빼가지고 넓은 곳을 계속 차지한 결과죠. 상대방은 요 좁은 곳을 계속 두고 있을 때 나는 넓은 곳을 자꾸 차지한다. 이거의 포석에서 앞서 나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석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둔다? 그러면은 그때가 보통 손을 뺄 찬스입니다. 장면도 3, 백이 손해인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순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유불리 판단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됐을 때 손을 빼서 3-3에 들어갔다라고 됐는데 요거를 반대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백이 3-3에 먼저 들어갔는데 흙이 손을 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백이라면 여기를 두시겠습니까? 아우 아니죠 아니죠. 아마도 이렇게 연결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둬서 스스로 손해를 본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백이 미끄러졌을 때 흙이 3-3을 받지 않고 손을 빼는 게 좋은 수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둠으로써 스스로 자기 모양을 악수로 만든 거예요. 장면도 4, 일종의 맛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정석에서도 기본적인 행마라던가 수일기, 기본기 이런 거를 많이 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었을 때 이제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대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흙은 좁은 곳을 줬고 백은 넓은 곳을 뒀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 뺄 찬스에 손 빼는 게 최선입니다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공격에 몰리다가 뭐 바둑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때 흙 2로 벌려서 안정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반대로 이후에 흙이 손을 뺐는데 백이 이쪽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물론 이때도 똑같아요. 흙이 또 손 빼면 기껏해야 백이 할 수 있는 게 일로 미는 거죠. 그럼 아까 모양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흙의 최선이지만 공격받는 걸 막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밀어서 확실하게 안정해 두시면은
굉장히 바둑을 짜나가기 편하다. 물론 네, 장면도 5 두터움 쌓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흙이 좌변이 좋다 그러면은 가장 흔히 쓰이는 맥점은 여기 어깨 짚는 거예요. 이쪽을 어깨 짚는 거랑 이쪽을 어깨 짚는 거랑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짚으면요, 일단 이렇게 뛰어서 반발하는 거는 이쪽으로 일단 끊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백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라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백이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때 이렇게 붙이는 게 아주 유용한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럼 백은 끼우고요, 흙은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백이 또 단수 치면 그냥 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을 빼서 뭐 모양을 더 키운다거나 좋은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거나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날일자가 아니라 한 칸이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 뭐 예를 들어서 흙이 손을 빼고 백이 단수 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막고 단수 치고 막았을 때 여기는 아직도 끊기는 약점이 남았죠. 이게 날일자가 아니라 한 칸이었다면 양호구가 돼서 정말 깔끔하게 딱 막히잖아요. 날일자일 때보다 한 칸으로 받았을 때 이 어깨 짚음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어깨 짚는 것과 차이점은요. 이쪽으로 어깨 짚었을 때는 아까 뛰면은 백이 갈라져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어깨 짚었으면은 요때 이렇게 차단하기가 좀 그렇죠. 백이 한 번 더 빠지면은 흙이 또 차단하는 건 이거 흙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백이 살짝 건너서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흙이 이쪽으로 간다면 백이 이제 이렇게 호구 모양이 돼서 이것도 흙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돌에서 약간 멀게 어깨를 짚는 요 맥점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장면도 6 뒷맛이 있긴 하지만입니다. 구정석들을 배워둬야 하는 이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자체는 이제 오래돼서 잘 쓰지 않지만 일단 상대가 뒀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구정석에서 나오는 행마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구정석도 여유가 된다면 배워두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칸 벌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럴 때 붙이는 맥이 있는데요. 초반이라면 거의 그냥 위로 젖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받고 막을 때 상대방이 젖힐 때 손 따라서 2단 젖히면은 요거는 그냥 다시 또 똔똔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5대 5다 라고 인공은 얘기를 하고요. 이때 만약에 반대편에 흙이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려 빠져가지고 안정을 좀 취해두고 반대편에 백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서 두텁게만 둬도 한 석집가량 유리하다. 네,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아래로 젖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흙이 막 끊는 게 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백이 단수치고 흙도 단수치고 백이 따고 흙이 이으면은 이 뒤에 맛이 완전히 없어졌고 백은 여기에 빵따냄에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흙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은 이게 오히려 흙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흙이 거의 한 넉 집 정도 손해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공이 제시하는 거는 흙은 이렇게 간단하게 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이 이렇게 늘면 차단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백이 갈렸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잇는다던가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흙도 이렇게 막아서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이 약간 좋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젖히는 것도 둘 수는 있지만 이거는 흙이 약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배웠던 게 이거를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치받으면은 이 양쪽이 무조건 연결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늘면은 이렇게 두면 되고, 그렇죠? 연결됐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지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얘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는 게 있긴 한데, 요것도 이렇게 치받으면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은 이쪽을 끊어서 연결이 됐고, 역시나 뭐 단수 치고 있는다 해도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석점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은 이렇게 그냥 흙이 위로 빠지고 백이 이렇게 건널 때 그냥 꼬부려 둬서 흙이 한 집가량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당연히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늘겠죠. 그럼 굳이 여기를 막지 않고 그냥 둬도 이건 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잡합니다. 이쪽 뚫리는 약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끊고요.
상대방이 잡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죠. 젖히는 건 또 젖혀요. 나중에 이 쭉 끊는 맛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이 뭐 얼씨구나 좋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뒷맛을 이용해서 요 두 점을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흙이 제법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굉장히 복잡한 수순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이렇게 붙여왔을 때 이 바깥쪽으로 젖히는 게 가장 간명하면서도 가장 백에게 좋은 결과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 쪽으로 젖히는 거.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장면도 7, L3가 있어도 강력하지 않다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붙여왔을 때 이미 한 수를 더 둔 상황이니까 이 맛이 더 강조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전처럼 이렇게 이어서 넘겨줘도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그렇죠? 하나 해놓고 뭐 연결을 하면은 백 모양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백이 전혀 불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쪽에 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한 점을 끊으면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이렇게 단수를 먼저 치고 이렇게 치면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백이 이 한 점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여기 막혀서 얘가 죽으니까 흑도 이 선을 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젖힌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1.2집 손해라고 돼 있죠. 물론 몇 집 손해냐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우화기에 누가 놓여 있고 변에 돌이 더 있고 안 있고 중앙 상황이 어떻고 반대편 저 위에 상변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흑이 조금 나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흙이 이쪽에 와 있을 경우에는 별게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 거랑 비슷하죠. 그냥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좋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일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프로 사범님들이나 아마 고수분들의 좋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일기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변에서 두 칸 벌려져 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붙여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우셔서 싸움에 더 잘 써먹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오늘은 한때 국민 정석이었던 나리자 정석이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 사라진 정석이지만 그 정석을 통해서 어떤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가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